이테마 긴가 민가 시간입니다. 이 테마가 정말 괜찮은 테마인지 아니면 반짝하고 꺼져버릴 불씨인지 그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내에서 들여다볼 종목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가장 핫했던 테마 하면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바로 애국 테마가 되겠습니다. 한일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 경제 모두 어려운 상황이죠. 곳곳의 언론 보도들 헤드라인만 따도 이렇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분쟁 속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2.2에서 1.8%로 낮아질 것이다. 점 하나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무튼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모자란 게 있다고. 규제 철회 생각 우린 전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양국의 협의를 해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과거 청산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해 한국에서는 당연히 반일 감정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매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일본의 부품 소재 수출 규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일본 측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산업까지 추가 규제할 것이다라고 우리를 계속 윽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동력인 자율주행이나 수소 부분까지 겨냥을 하고 있어서 우리 측에서는 당연히 반일 감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반일에 울고 애국에 웃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매 운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100여 개 일본 기업들 불매 리스트가 SNS를 통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ABC마트, 유니클로, 아사히, 도요타, 소니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요.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수입식품이 43,560여 개라고 합니다. 이거 불매운동을 하려고 해도 막상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문득 걱정이 되고 있죠. 반일에 울고 애국에 웃는 수혜 피해주 일단 간략하게만 추려봤습니다. 수혜 쪽에서는 국산화 될 것이다. 일본 부품에 대체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이고요. 유통, 자동차, 그리고 맥주와 같은 식품 혹은 신성통상 올라가는 것처럼 의류나 또 모나미의 문구 쪽이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 쪽에서는요. 반도체 대표 주자들이 생산 자체가 조금 더뎌지면 이에 따른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항공이나 여행, 일본 여행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만큼 롯데 그룹주에 대해서도 심리가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애국 테마 투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슈 사라지면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독도 영유권 분쟁 시에도 상당히 큰 대규모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불매 운동은 국가적인 심리로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증시나 경제에는 우리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심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애국 테마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이 한 주 사이에 60%, 30% 급등하니까 분명히 관심은 가고 있죠. 이 테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종목까지 지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짠 하고 나타나셨네요. 자, 긴가 민가 시간을 책임져주고 계신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 일본산 불매 운동으로 여러 가지 수혜 업종, 피해 업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일본 기업들 흐름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얘기를 좀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한다면 롯데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여행주, 또 항공주, 또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 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많은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같은데요. 일단 롯데그룹주들의 먼저 지분 현황을 좀 더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매 운동에 좀 가장 큰 그 브랜드적으로 좀 피해를 입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뭐 무인양품이라든지 유니클로를 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유니클로의 경우는 이제 한국 그 법인이 롯데그룹이 롯데 이제 쇼핑이죠. 롯데 쇼핑이 약 49%가량 또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무인양품의 경우는 그 롯데 상사가 약 40%가량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분 자체가 워낙에 좀 크게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롯데 기업의 경우는 좀 일본 그 어떤 좀 불매 운동에 대해서 피해를 좀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좀 과거에 좀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은 과거에도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아니면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에 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지배 구조를 살펴보니까는 그 롯데그룹의 최대 지주가 일본 광윤사라는 사실이 좀 드러나면서 이 또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경우는 현재 좀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더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심리가 더욱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롯데그룹주를 포함해서 또 여행주들도 현재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7, 8월 달 여행 성수기에 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일본의 어떤 좀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한국인이 좀 방문을 하는 좀 객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지난 17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7년도에 그 한중 좀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약 20%가량 전년 대비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일본을 방문을 한 관광객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의 타격은 좀 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는 워낙에 일본 노선이 좀 많이 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을 방문을 할 방문객 수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 또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일단 항공주의 경우는 사실 일본 노선뿐만 아니라 좀 여러 해외 노선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좀 더 여행주들이란지 항공주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에도 좀 몇 가지 일본 기업이 또 상당히 되어 있죠. 네. 사실 실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런 좀 여러 가지 분위기 상으로만 봤을 때 워낙에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에서는 좀 더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랑 사드 문제 했을 때는 또 롯데가 그렇게 타격을 입고 일본과는 또 일본 기업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타격을 입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런 느낌인 상황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업종에 대한 판단들을 해주셨고요. 수혜업종 볼까요? 수혜업종은 보면 이게 말이 돼? 하면서도 올라가는 거 보면 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들기 마련이고요. 일부에서는 좀 정말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수혜업종들도 한번 추려주시면요. 네, 지금 수혜 업종들을 좀 살펴본다면 뭐 왕구류라든지 의류주라든지 좀 여러 가지 업종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종목별 옥석 가리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 그리고 어떤 조금 그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주가 급등을 한다든지 또 거래량이 비이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단 하나의 어떤 테마주적인 성격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 상황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시장이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이렇게 특정 이슈라든지 좀 테마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도 높습니다. 이렇게 좀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는 지금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하나의 의문점이 사실 애국 테마주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생겨난 테마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내 또 타올랐다가 금방 내 떨어질 수 있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테마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되십니다. 물론 현재 분위기상 불매운동이라든지 일본의 경제보복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직접적인 수혜와 상관없이 단순한 테마성에 의해서만 움직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투자에 꼭 좀 유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수혜주와 피해주 각각의 대응책을 살짝 정리를 해주신다면 피해주 같은 경우는 관망해보자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혜주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주식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어떤 주식의 경우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상이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실적이 좋지만 어떤 좀 일본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한다면은 주가는 물론 급하게 하락을 하는 경향도 보였었고요. 실제적인 수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하는 이상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피해주의 경우는 워낙에 투자 심리 자체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 변수가 언제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시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좀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에 따른 또 우려감도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주들의 경우 좀 더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수혜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지금 워낙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워낙 좀 반도체 그 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투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반도체 소재 부품들을 주목이 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 좀 더 참고로 하시면서 수혜주들의 경우는 좀 더 옥석 가리기에 힘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면 무슨 종목인데 그걸 알려줘야지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실질적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찾아보는 시간도 곧장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금부터는 종목 얘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 속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김진경 팀장님이 픽하신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 종목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서 좀 그래도 이건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업종군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좀 살짝 꼽아보았습니다. 일단 하이트질로 조금 관련주로 요즘에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좀 날씨가 매우 더워졌죠.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맥주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좀 사태 때문에 일본 맥주 판매는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산 맥주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식품으로 오히려 하이트질로의 수요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워낙에 또 맥주 수요량도 최근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의 경우는 계절적인 수혜 기대감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제품 출시가 또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 기대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도체 소재주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동진 세미케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서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주들이 오히려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큰 폭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진 세미캠의 경우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이 되고 있는 감광액 부분에서 워낙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내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재 관련주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오늘장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이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더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 오히려 신규 매수 타이밍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류주에서 꼽아보았습니다. 바로 신성통상인데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일본 SPA 브랜드에 이렇게 대신을 해서 국내 SPA 브랜드에 최근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의류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수혜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주가 성격상 워낙에 급등락이 또 심하게 움직여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사실 원래는 적은 종목이었지만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듯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이 중에서 탑픽을 골라주세요 한다면 저는 왠지 오늘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하이트질로 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 그 종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탑픽 좀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름철 계절 수혜주로도 계속적으로 좀 더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여름의 경우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류주들이 새롭게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일본산 맥주 판매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로 인한 대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맥주 수요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이트진로와 신제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바로 테라라는 제품이 출시가 된 지 100일 만에 1억 병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워낙에 판매율도 고행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에도 좀 더 실적적인 부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불매 운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반사 기대 이익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차트적인 모습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좀 더 일봉상으로 살펴보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왔었죠. 오히려 저점을 꾸준히 높여나가는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 뒷받침이 꾸준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21선을 좀 더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에 안착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를 좀 더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봉의 흐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종목들을 말씀드리지만 항상 낙폭과대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가 좀 저점을 찍고 나서 한 차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오히려 여기서 이 120주선에서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 주었죠. 120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좀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의 경우는 오늘장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넓게 보면은 제가 전고점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지만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은 짧게 목표가의 경우 24,000원으로 잡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의 경우는 좀 더 20주선으로 부근으로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일본 불매 운동의 수혜주로서 하이트 진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오히려 또 맥주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4,000원까지 일단 짧게 보시는 분들은 가져가자 의견을 주셨어요.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라인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27,000원 선으로 좀 더 중기적으로 바라보도록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이트 진로라는 이제 종목 자체도 마찬가지로 또 올해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렇게 일본 불매 운동의 수혜주로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이슈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중기적으로 27,000원가량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27,000원 정도 끌고 갈 수 있다. 하이트 진로 뭐 여러 가지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햇빛말님도 올려주셨어요. 테라 인기몰이하고 있을 때 애국 테마까지 불었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도 있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도 있어요. 우선주는 막 상한가 가고 이러잖아요. 이거 세 개 중에 고른다면 하이트 진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이트 진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에 대해서도 워낙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네. 많으신데요. 사실 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워낙에 좀 더 거래량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또 변동성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사실 우선주라는 이렇게 종목들 자체가 뭐 자체라고 좀 하기는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면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애국 테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허와시를 좀 따져봤고요. 그 안에서도 기업 가치가 그래도 탄탄한 기업을 골라보자라며 오늘 하이트질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야금야금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꾸준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긴가민가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시장 공감템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하락불 켜고 있어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이네요. 내일 이 시각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